일자리와 미래 먹거리 창출의 어려움, 또 복지 수요 증대 등 어느 때보다도 정부 재정 여건이 어려워 보입니다. 때마침 과학기술전략본부에서 내년도 과학기술 투자 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네, 오늘은 내년도 과학기술 투자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정부 과학기술 예산 규모가 지금 얼마나 되나요? 금년도 과학기술 예산이 19조 1천억이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총 예산이 386조 4천억인데 정부 총 예산의 한 4.94% 정도 됩니다. 불과 10년 전에 9조 원 정도 수준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은 아주 큰 폭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서 그동안 어떤 정부의 강력한 과학기술 육성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 어려운 나라 살림 여건에도 불구하고 매년 10% 이상 증액된 예산을 배정해 온 것은 그만큼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인식 덕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이제 금년도 예산이 어려운 나라 살림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1% 증가를 했어요. 거의 전년 대비 수준인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은 이번에 이제 최종배 그 과학기술 전략 본부장 그 말씀에 따르면은 정부 R&D 예산이 동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처럼 내년도 과학기술 예산 증액 편성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학기술 예산은 먼저 이제 과학기술부의 미래 과학기술 전략 본부에서 기본안을 짜고 또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심의 확정하게 됩니다. 이 안을 이제 기재부에 보내게 되면은 기재부에서 다른 분야 예산을 포함해서 정부안을 만들고 그 안을 다시 국회에 보내면 국회에서 이제 예산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성장력 등을 봤을 때 적당한 규모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산은 뭐 개인이나 뭐 기업이나 어디나 그렇지 않습니까? 다다익선이라고 많을수록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부 귀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 경쟁력 제고라든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편성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과학기술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또 19조 1천억이라는 것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계속 확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정부 과학기술 예산이 많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국가 전체 R&D 투자의 한 2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5%는 민간 부분이 담당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나라가 50%를 정부가 담당하는 것에 비하면 저희가 택도 없이 부족한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선진 각국에 비해서 부족한 수준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과학기술 투자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 이쪽이 주로 수요였다면은 이제는 뭐 국가 안보나 문화, 예술, 체육 모든 분야의 발전에 핵심 수단이 되고 있고요. 그뿐 아니라 이제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각종 사회 문제 해결, 또 수천억씩 들어가는 거대 과학이라든가 대형 장비 이런 수요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또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는다는 마음으로 정부 R&D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라 살림이 아무리 어려워도 과학기술 예산은 최소한 정부 총 예산의 5% 수준은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코 적은 규모는 아니지만 돈 들어갈 분야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분야에 어떻게 이제 나눠주게 되는 건가요? 네,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전략본부가 지난 23일 날 발표한 그 2017년도 연구개발 예산 배분 조정 방향에 따르면 정부 R&D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주요 과학기술 R&D 정책과 예산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9대 기술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9대 기술 분야는 ICT 소프트웨어 분야라든가 또 생명보건 의료 분야, 또 에너지 자원 분야, 소재 나노 분야, 기계 제조 분야, 농림수산식품 분야, 우주 항공 해양 분야, 건설 교통 분야, 환경 기상 분야 등입니다. 이것은 지난 금년 초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확정된 제1차 정부 R&D 중장기 투자 전략을 토대로 선정된 것이며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 여건을 분석해서 강점 분야를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는 부처별로 투자 우선순위가 떨어지거나 성과 부진 사업 등에 대해서 전체 사업의 10%가량을 자체적으로 구조조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이할 사항이 있다면은 금년도 국가심 사전 심의에는 그동안에 이제 국가심 심의를 받지 않던 국방 R&D를 이번부터는 이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를 통해서 국방 R&D의 내실화는 물론이고 비국방 R&D 분야와의 연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중장기 투자 전략을 토대로 강점 분야는 더 밀어주고 부족한 네. 부분은 정리를 해나가면서 여건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특히 R&D 투자에 있어서 정부가 조금 더 고려해야 될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몇 주 전에 그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제1차 과학기술 전략회의에서 확정된 바에 따르면 정부 R&D는 이제 상용화 관련되는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민간 기업이 담당하도록 하고 대학이나 정부 출연연 중심으로 한 정부 R&D는 기초 원천 연구 중심으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예. 우리 R&D 시스템을 이제 그동안의 그 패스트 팔로워 추격형에서 혁신적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타당한 방향이고 아마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본 원칙 아래서 산학연의 역할 분담 및 차별화와 또 동시에 산학연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외에도 아직 R&D 역량이 크게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라든가 또 R&D 인프라 지원 이런 것들을 별도로 감안해야 되고요. 또 연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 분야 및 과제, 주제 선정을 위한 기획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특히 정부 출연연 대학 등 이 공공 부분에서 만들어진 R&D 성과를 어떻게 이전하고 확산하고 실용화하는데 그런데 중점을 두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공공부에서 만들어진 성과의 이전, 확산, 실용화에 중점을 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건가요? 이게 국가 R&D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이 공공 부분에서 만들어진 성과가 거기 머무르지 않고 이전, 확산, 실용화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 분야가 대단히 중요한 분야인데 또 대단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이 선진국에서도 이 분야를 데스벨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죽음의 계곡이라고 할 정도로 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런 이유가 이 기초 원천 부분이 아직 실용화로 연결하기에는 아직 완성도가 떨어지고 또 동시에 이 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주체라든가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담당할 주체와 이 부분을 지원할 별도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보강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자칫 이제 세계적인 원천 성과를 창출해야 거기에 몰입해야 될 주체가 잘못하면 이쪽으로 이제 옮겨오면서 그쪽도 소홀히 하고 이쪽도 제대로 못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담당할 수 있는 주체라든가 이쪽을 담당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보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R&D 투자 전략과 관련해서 강조할 점은 뭐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과학기술은 특징이 과학기술이나 양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예, 예. 투자를 아무리 느리고 아무리 전략을 잘 짠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연구자들이 정말 신명나는 연구 분위기 속에서 연구에만 몰입하게 해줘야 된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를 위해서는 이제 각종 규제 완화라든가 그 행정 부담을 대폭 완화함으로 해서 연구자가 정말 월화수목금금금 불 꺼지지 않는 연구소 하듯이 예. 연구에만 몰입하게 해줄 때 세계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불필요한 규제나 행정부담 대폭 경감 이런 거는 매번 나오지만 흐지부지 되는 것 같고요. 또 뭔가 핫 이슈가 되면 거기에 너무 집중되는 경향도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정부에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다만 이제 연구 현장이 워낙 복잡 다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교하게 또 연구원들이 가려운 부분이 어딘지 찾아가지고 그걸 좀 긁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과학기술전략본부에서 발표한 내년도 과학기술 투자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